고발 사주를 위장한 국정원장 주도의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고 공작 사건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인 8월 10일 텔레그램 방 자료 143건 중 106건을 집중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시시콜콜 상의 드릴 일도 없고 이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 4위. 먼저 당연히 1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의 국면이 정말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는요.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를 향해서 이건 석연치 않다. 연이어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 탑10의 시작은 윤석열 캠프 측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밥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날 시점이 말이죠. 8월 11일 날 만나잖아요. 예. 근데 조성은 씨가 8월 10일 김웅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파일을 소위 말해서 다운로드를 계속 받아요. 106건. 8월 10일 시점입니다. 뉴스버스하고 접촉을 시작한 날은 7월 21일인데 그때 뉴스버스 기자에게는 딱 단 하나의 캡처 하나만 보내줍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 있는 것.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드라이브 거는 시점이 자기들이 생각한 게 아닌데 모 기자가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 저뿐 아니라 그걸 바라본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인연이야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새롭게 의혹 제기되는 부분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지난달 8월 11일 박지원, 조성은 박 원장과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점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근데 오늘 좀 새롭게 나온 얘기는 그 박지원 원장과 그 만남 전후로 조성은 씨가 많은 텔레그램 이메일 차이를 사진 찍어서 보관해뒀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성은 씨가 말 실수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얼마 전에 SBS의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이 우리 원장님과 이 자신이 이 보도 날짜에 대해서 상의했다는 투로 당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얼떨결에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해명은 하긴 했지만 그 발언에 어떤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버스 측은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7월 21일 날 조성은 씨로 받은 자료 이외에 하나도 자료를 받은 게 없다. 보도 때까지 이렇게 뉴스버스가 밝혔어요. 예. 자, 그러면 8월 11일 날 이제 이 본인이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 전날 이렇게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을까? 지금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뉴스버스 측에 제보를 하려고 더 추가적인 자료를 주려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나? 근데 뉴스버스 측은 하나도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11일 날 앞두고 10일 날 이렇게 많은 숫자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을까?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 그냥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날짜가 겹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보도 시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과 내가 의견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상황 또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결국은 박지원 원장과의 11일 만남 전에 자료를 잔뜩 다운로드 받아서 혹여 이 자료를 박지원 원장에게 전달해 주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네.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네. 짚어볼게요. 8월 11일 점심 식사 전에
네. 이미지 파일을 106장을 다운로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본인 휴대전화에 보관을 했다. 이게 바로 오후 10시경이고 그 다음 날인 박 원장과의 오찬회동 뒤에도 대화내용 2장을 추가로 찍어서 화면을 보관했다. 글쎄요, 뭐 이현정 의원님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이게 박 원장에게 보여준 증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했는데 시점이 좀 공교로운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마치 이제 박지원 원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캡처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요. 뉴스버스 오늘 보도에 보면 예, 뉴스버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7월 21일 이후에 받은 자료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 뉴스버스에 보도된 고발장이라든지 캡처 내용은 그 전에 다 이미 넘어간 거죠. 지금 저기서 7월 21일 근데 넘어간 거란 말이죠. 예. 이미 다 언론기관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언론기관에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도 시점을 논의했다는 건데 두 번째 또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 보도 시점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보통 뭐 언론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자료를 딱 받았을 때 이 제보한 사람이 이걸 언제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해 주십시오, 말아 주십시오.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사고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보면 이 9월 2일 날 보도됐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언론사의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료를 받고 보도를 안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오히려 지금 역으로 7월 21일 이후에 받은 자료가 없다 그러면 뉴스버스 측에서 이미 다 넘어간 상태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그런데 일단 보도를 언제 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접어두더라도 여러 의혹의 핵심 사진 캡처한 거를 만약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공유를 했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어떤 문제가 될까요? 뭐 제가 보기엔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정치적인 문제는 맞죠. 대권 후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하. 근데 만약에 가까운 사리고 이러면 물론 국정원이니까 문제는 되겠지만 뭐 이걸 내가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정확히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언론사에 이미 넘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대화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뭐 제가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고민 얘기가 예를 들어서 제보하기 전에 국정원장 만나서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뭐 언론사에 제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심각하죠. 아하. 근데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는 저는 조성은 씨 손은 떠났다고 봐요. 이제 언론사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다. 제보한 이후에 만나서 뭐 그 논의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는 휘말릴 수 있어도 언론사의 모든 자료가 넘어간 뒤에 박지원 원장과 이런 자료를 공유했다 손치더라도 그걸 이거는 뭐 공유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뭐 제보 사주 의혹이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성급하다. 이미 이런 제보가 말씀. 이루어진 다음이잖아요. 제보가 이루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보를 사주했다라는 거는 제보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얘기 나오는 것이지 제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사주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성립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자 국정원의 공작 게이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지원에 의한 정치 공작 사주다. 이렇게 규정 지어도 무리가 없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박지원 원장이 8월 11일에 식사비를 어느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러한 그 공금 유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가 않죠? 아니 국정원장이 어떤 카드를 쓰셨는지 그걸 어떻게 제가 공금 유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특히 뭐 윤석열 캠프나 야당에서는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 만남 전후로 윤 전 총장에 대한 태도,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 부분까지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이 한창이던 시절에 조성은 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파티라는 신생 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됐던 것인데, 물론 이 뉴파티라는 정당 자체가 가짜 명단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당이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때 이 뉴파티 정당의 공식 홍보물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를 응원한다,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다는 그런 비판 글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과 몇 달,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것 외에도 방송에 표현할 수 없는 비속어까지 쓰면서 윤석열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조성은 씨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장이 뒤바뀐 이 결정적인 시점 중간에 바로 우리 원장님을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롯데호텔 38층에서요. 예. 그 역사와 대화를 하고 나서 갑자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뀌니까 이건 뭔가 이 역사라고 불리는 그 우리 원장님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 시점이 너무나 공교롭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한때 자신이 직접 만든 정당으로 홍보물을 만들면서 치켜 세웠던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비속어를 쓰고 저런 좀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고 이럴 정도로 입장이 돌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점 중간에 우리 원장님이라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뉴스버스 제보와 함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공개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막말을 일삼았던 배경에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정 의원님,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 박지원 원장이 8월 10일에 어떤 카드로 결제를 했는지 그 내역까지 공개하라고 하는데, 근데 국정원장이 카드 내역을 공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이번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법은 예. 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국정원법 위반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성은 씨, 이 제보자라고 하시는 분을 국정원장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카드 내역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뭐냐면 예. 카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 주장하는 게 동석한 사람이 있다 없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 카드 내역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몇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그것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돈에 지금 어떤 식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전주의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담을 나누기 위해서 만났다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담이면 사실은 특수활동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 카드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그렇게 자신 있으면 개인 카드로 결제했는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는지 그거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트라우마를 남겼던 과거의 사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공정 관리 또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가지고 박지원 원장이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취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적극적인 해명을 좀 하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해명이 박 원장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화면을 제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이 새롭게 의혹 제기한 건 올해 2월에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원장이 비공개로 한 말이 조성은 씨의 SNS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좀 지적하고 있어요. 지난 2월 14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2월 14일이 바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 국정원장 공간에서 조성은 씨와 누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박지원 원장과 공간에서 조성은 씨 SNS에 따르면 5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SNS는 2월 15일자 SNS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공간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정원장 공간은 국가기밀시설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정치인이 이제 간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공개하면 딴 거는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국정원이 예전에 국내 파트에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면에서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그게 조난자료라고 그래서 이게 조난자료가 있어요.
이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정원장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 전환 자료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걸 가장 궁금해해요. 뭐 이른바 약점 뭐 이런 거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 가서 어디서 뭘 했는지 또 뭐 어떤 여성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 그 국회 정보위에서 이 조난 파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내 파트의 그동안 정보 수집을 이제 앞으로 국정원이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폐기해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이 내 자료를 좀 봐야 되겠다. 지금 여당의 핵심 실세 한 분 같은 경우는 바로 집권하자마자 국정원한테 내 조난 파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기록된지 봐야겠다.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 다 적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굉장히 정치인들한테 민감한 사안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위 혐의 다 거기에 조난 파일에 있고 이게 나중에 인사할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국회 정보위에 와서는 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정보위라는 게 국정원장에 와서 비공적으로 보고하고 보안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태경 의원이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조성은 씨에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예를 들어 다 공개하면 다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 아니 이거는 국정원장 신분으로 개인의 국정원장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인에게 지금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이건 비밀 유지에 대한 위반이고요. 근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어떤 면에서 국정원장은 듣는 귀는 있지만 말하는 입은 없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이 조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또 뉘앙스를 풍겨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나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조성은 씨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SNS에 누구는 이혼할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런 게 SNS를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국가정보원의 핵심 정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저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현근택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둘 사이가 이렇게 국정원 대외 기밀까지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았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이런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두 개를 좀 나눠볼 필요는 있는데요. 저도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사생활 부분. 사실은 뭐 그게 왜냐하면 나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돈 문제라든지 흘러갈 수 있어서 사실은 뭐 필요는 하죠. 정치 관여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저런 거를 사인을 만나서 흘려주고 저 사람이 다시 또 SNS에 올린다.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사주했다. 친한 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흘러가는 것도 다른 문제다. 아까 말씀처럼 이미 이제 언론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전에 만났으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만난 거를 사주했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봐서 고발 사주 혹은 뭐 제보 사주까지 하는 건 확대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